분만실의 창문이 흔들렸다. 비가 미친 듯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도장 찍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젊은 말수는 피투성이 손으로 펜을 쥐었다. 이름만이라도 남겨주세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하얀 천이 덮였다. 출생신고는 무명.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줄이 갓 태어난 아이의 이마에 닿았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종합병원, 비가 유리창을 긁어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68세 박말수는 접수대 앞에서 치료비 고지서를 움켜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50만 원. 남편 장복만의 급성 담낭염 수술비였죠. 통장 잔고는 고작 14만 원. 평생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공장 야간 작업으로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제로 벗겨진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평생 일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보호 필름은 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는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장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도훈아, 엄마야. 아빠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3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엄마가 꼭 갚을게. 장도훈 42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골프 회원권만 5개를 가진 아들이었죠. 1년에 2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울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엄마의 전화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급하면 10만 원 송금할게. 카드론 받아. 이자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나도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관리비에 빡빡해. 엄마, 나 진짜 바빠. 끊을게.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말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0만 원. 병원비의 3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삼키고 다시 둘째 딸 장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9, 강남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딸이었습니다. 명품 운동복을 입고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무디를 마시고 요가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개인 레슨 중인데? 아, 참. 엄마 택배 보냈어. 45만 원짜리 고급 콜라겐이야. 집에 두면 피부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질 거야. 돈? 엄마, 나 지금 대출 이자만 월 200씩 나가. 샵 확장하느라 은행 대출 받았거든. 미안해. 엄마, 손님 왔어. 끊을게. 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콜라겐. 45만 원짜리 콜라겐을 보낼 돈은 있으면서 아버지 수술비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말순은 마지막 희망인 막내 아들 장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5 사업한다며 집을 나간 지 3년째 무직인 아들이었죠. 그동안 받아간 돈만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번 성공한다며 돈을 빌려갔지만 돌아온 건 변명뿐이었습니다. 치킨집, 커피숍, 온라인 쇼핑몰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니까요.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엄마, 나 지금 좀 꼬여서
친구가 투자금 돌려달래. 다음 달에 꼭 줄게. 아니, 다다음 달. 엄마, 미안. 나도 진짜 급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기 너머로 파친코 기계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 엉덩이를 타고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에 쥔 고지서가 빗물에 젖어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흘러내렸습니다.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내 피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 팔 수 있는 게 피밖에 없구나. 68년을 살며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와 피 한 방울뿐이구나. 세 자식을 낳아 키웠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구나. 간호사가 말순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25쯤 돼 보였습니다. 말순의 딸 미연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머님, 보증인이 없으시면 오늘은 수술이 어려우세요. 내일 아침에 보호자분과 함께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68년을 살며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헌혈센터 화살표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헌혈하면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복도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민태섭 회장님, 응급실, 빨리,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RHAB형 급수혈 필요합니다. 혈액 재고가 없어요.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간호사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말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RHAB형이에요. 사람들이 일제히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젖은 머리, 손에 든 치료비 고지서, 구멍난 운동화. 말순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말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응급실 안 말순의 왼팔에 바늘이 꽂혔습니다. 400cc. 말순의 피가 투명한 주머니에 차올랐습니다. 빨갛고 뜨거운 생명이 흘러나갔습니다. 말순은 어지러운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번지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쯤 후 민태섭이 눈을 떴습니다. 45, 태성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였습니다. 민태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 침대에 누운 말순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링거를 맡고 있는 초라한 할머니. 민태섭은 천천히 다가가 말순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민태섭의 어머니 강현주의 손은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손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태섭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태섭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 왼쪽 귀 뒤에 붉은 점, 오른쪽 눈썹 끝에 흉터. 38회 전 말순이
출산실에서 단 3초 동안 본 그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가기 직전 말수는 아기의 얼굴을 봤습니다. 코끝에 점, 귀 뒤에 점, 눈썹에 흉터. 그 세 가지를 말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왔습니다. 그 작은 점들이 말순을 괴롭혔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태섭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간호사 부를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입술은 꿰맨 것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비가 와서 그래요. 비 오는 날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민태섭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분 병원비 전액 처리하고 통장으로 500만 원 넣어드려. 그리고 명함 드리고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드릴 수 있게. 비서가 말순에게 명함과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태섭은 다시 한번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니까요. 이상하네요. 처음 뵙는데 꼭 어머니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입니다. 제 어머니는 차가운 분이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따뜻하세요. 민태섭이 떠나고 말수는 멍하니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민태섭, 태성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그리고 봉투 안에 수표. 500만 원. 말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8회 전 받았던 그 봉투처럼. 하지만 이번 봉투는 달랐습니다. 살려낸 생명의 무게였으니까. 그날 밤 남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날 밤 병실 형광등 아래에서 말수는 오래 숨겨둔 기억을 꺼냈습니다. 38회 전 20살 무렵의 일이었죠. 말수는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온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강남 대저택 민기용 회장의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집은 달랐습니다. 거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계단 난간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사모 강현주는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말순이 조금만 실수하면 욕설이 쏟아졌죠. 이것도 못 닦아? 시골 출신이라 그래. 돈 벌려면 제대로 해.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거야. 말수는 참았습니다. 월급 50만 원. 그 돈이면 시골 어머니 약값과 동생 학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정원 손질.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강현주의 남편 민기용 회장이 말순에게 손을 댄 겁니다. 한여름밤 술 취한 민기용이 말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넓었고 말순의 방은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말순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말순은 입덧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말순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말순은 무너졌습니다. 20살 미혼모,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강현주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회장님이. 강현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가. 다음 날 강현주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응접실에는 변호사와 의사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주가 서류 뭉치를 말순 앞에 던졌습니다. 읽어봐.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입양 동의서, 비밀 유지 서약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 아기예요. 제가 키울게요. 제발이요. 강현주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로 키워? 월급 50만 원으로? 내 분유값도 안 돼. 기저귀 값도 안 돼. 병원비는? 내가 선택해. 아이 아니면 내 미래. 도장 찍으면 5천만 원 줄게. 시골 어머니 병원비, 동생 대학 등록금 다 해결돼. 안 찍으면? 넌 당장 쫓겨나고 내 가족도 빚더미에 앉아. 내 동생 대학 못 가. 내 어머니 약도 못 사.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어머니가 사시는 겁니다. 동생이 대학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는요? 말순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못해요. 이건 제 아기예요. 강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럼 경찰 부를까? 내가 회장님 방에 들어가서 유혹했다고 신고할 거야. 증인도 있어. 기사, 정원사, 요리사 다 우리 편이야. 넌 감옥 가고 내 가족은 망해. 내 동생 대학 못 가. 내 어머니 병원에서 쫓겨나. 말순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흰 봉투가 말순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아기의 값이었습니다. 출산일 말순은 외딴 개인 산부인과에 실려갔습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10시간을 울부짖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뼈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아기를 보고 싶었지만 의사가 아기를 빠르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 찰나 말순은 봤습니다. 단 3초.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돌아서는 순간 말순은 아기의 얼굴을 봤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 왼쪽 귀 뒤에 붉은 점, 오른쪽 눈썹 끝에 흉터. 말순은 그 세 가지를 눈에 새겼습니다. 평생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빈손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텅 비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다음 날 강현주가 병실에 왔습니다. 고급 핸드백을 들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좋은 집으로 갔어. 입양됐어. 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야. 부자 집이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제 잊어.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다시 출근해. 말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이요? 어디로요? 누구한테요? 제발 알려주세요. 강현주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알 일이야? 계약서에 썼잖아. 비밀 유지.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5천만 원 다 토해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감옥 가고 싶어? 말순은 일주일 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고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매일 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2년 후 말순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복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훈, 미연, 철수. 말수는 새 아이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오는 아기. 코끝에 점, 귀 뒤에 점, 눈썹에 흉터.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야. 그래도 잘 컸을까? 혹시 행복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할까? 다음 날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민태섭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혹시 그 아이가 민태섭이라면 확인해야 한다고. 말수는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보고 야간 청소 용역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이에요. 어머님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예요. 괜찮아요. 평생 청소했어요. 할 수 있어요. 말수는 합격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태성그룹 계열사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말수는 로비 대리석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를 밀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태섭이었습니다. 말수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태섭은 말순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민태섭의 사무실 불빛을 봤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민태섭은 서류를 보며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엄마 없이 자랐을까? 다음 날 저녁 말순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장도훈이 나왔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돌렸지만 도훈은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말수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알바 좀.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말순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왜 여기서 청소를 해? 우리 회사인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내가 부장인데 우리 엄마가 청소부라는 거 알면 내 체면이 어떻게 돼?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도훈이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만둬. 다른 데 가서 일해. 여긴 안 돼. 말수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도훈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내 입장도 생각해줘. 회사에서 내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태섭이었습니다. 도훈은 화들짝 놀라 말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아, 회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태섭은 말순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말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남편 수술 잘 끝났어요. 민태섭은 도훈을 돌아봤습니다. 장 부장님, 혹시 이분과 아는 사이십니까? 도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드린 겁니다. 민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올라가 보시죠. 도훈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민태섭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태섭이 떠나고 말순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새 자식을 불렀습니다. 남편 장봉만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말이 있어서 아빠 수술비 도와줘서 고마워. 장도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회사 명의로 요양원 후원했어. 300만 원. 엄마 이름도 넣었어. 세금 공제 받으려고. 이것도 효도지. 말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회공헌 후원금 영수증. 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에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훈아, 그런데 엄마한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도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게 더 의미 있는 거야.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리는 거잖아. 엄마도 나중에 거기 가실 수도 있고. 일석이조지. 장미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마, 가난해서 희망을. 인터뷰 한 컷만 찍자. 엄마 스토리 올리면 스폰서 들어와. 감동적인 스토리잖아. 가난한 엄마, 효자, 효녀 자식들. 완전 대박 콘텐츠야.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연아, 엄마는 사진 찍기 싫어. 그냥. 미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감성 팔아야 돈 되는 거야. 이해 좀 해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엄마, 한 컷만. 딱 한 컷만. 장철수가 구겨진 봉투를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친구한테 빌린 거야. 7만 원. 엄마 갖고 나중에 내가 벌어서 갚을게. 진짜야. 말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7만 원. 하지만 철수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어디선가 급하게 구한 돈이었습니다. 철수야, 넌 빚이 얼마나 되니?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00. 아니, 2,000 좀 넘어. 엄마, 미안해. 이번엔 진짜 정리하고 제대로 살게. 3개의 봉투 모두 가벼웠습니다. 말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도 힘들지? 도훈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골프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미연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레슨 있어. 엄마, 사진은 나중에 찍자. 철수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말순은 철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들이잖아. 그날 밤 말순은 회사 청소를 하다가 자료실 근처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수는 돌아봤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35, 민태섭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진은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갑고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저기,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38회 전 일 기억하세요? 말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남 대저택, 민기용 회장, 강현주 사모, 그리고 아기.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서진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일 새벽 청소 끝나고 지하 자료실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진이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철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서진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말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서진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산부인과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달라요. 서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님이 38회 전에 낳으신 아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주가 의사와 짜고 어머님께 거짓말했어요. 출산 직후 어머님이 의식을 잃었을 때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남자아이는 민씨 성을 달아 민기용 회장의 친아들로 키웠어요. 민태섭으로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태섭이는?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친아들이에요. 민기용 회장과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하지만 강현주가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말순은 울었습니다. 서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하녀의 딸로 키웠어요. 한서진으로요. 말순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어머님의 딸입니다. 민태섭 회장님의 쌍둥이 동생이고요. 말순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38회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말순은 서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은 말순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38회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서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약해서 지키지 못했어.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강현주가 다 계획한 거예요.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서진이 휴지로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린 서진의 사진이었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현주의 집에서 자랐어요. 어머님과 똑같은 집에서요. 그 대리석 바닥, 금빛 계단, 샹들리에. 하지만 어머님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다 나가셨고 전 하녀의 딸로 평생 거기 갇혀 있었어요. 서진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 물집이 잡힌 손등이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청소를 배웠어요. 걸레질, 유리창 닦기, 화장실 청소. 강현주가 매일 때렸어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맞고, 청소를 잘못하면 맞고, 말대꾸하면 맞았어요. 한 번은 유리컵을 깼어요. 실수였어요. 그날 저녁을 굶었어요. 지하실에 갇혔어요. 서진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흉터도 있었습니다. 12살 때 뜨거운 다리미에 팔이 닿았어요. 강현주가 일부러 누른 거예요. 다림질을 잘못했다고요. 셔츠에 주름이 남았다고요. 병원에도 못 갔어요. 그냥 연고만 바르고 버텼어요. 일주일 동안 열이 났어요. 혼자 알았어요. 말수는 서진의 팔을 만졌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흉터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진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이제 우리 복수할 거예요. 강현주를 무너뜨릴 거예요. 서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태섭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 외국 여행 사진,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케이크에 꽂힌 촛불이 10개였습니다. 친구들이 둘러싸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국제학교 다녔어요.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경영학 공부했어요. 강현주와 민기용 회장은 오빠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아니, 민기용 회장에게는 진짜 친아들이었죠. 하지만 오빠는 몰랐어요. 엄마가 누군지. 말수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태섭이는 자기가 내 아들인 줄 몰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릅니다. 민기용 회장과 강현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민기용 회장은 오빠가 자기 친아들인 건 알았어요. 어머님을 성폭행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비밀로 가져갔어요. 서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현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아, 넌 평생 이 집을 나갈 수 없어. 내가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들통나. 태섭이 엄마가 누군지, 내가 진짜 누구 딸인지. 그러니까 조용히 여기서 일이나 해. 대학? 무슨 대학? 너 같은 게 대학 가서 뭐해? 하녀 주제에. 말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진이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증거가 다 있어요. 강현주를 끝낼 수 있어요. 서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지난 20년 동안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320억 원이 넘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탈세, 횡령, 배임. 다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돈을 숨겼어요. 스위스 비밀 계좌도 있어요. 서진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생아 인신매매 장부였습니다. 여자들의 이름, 출산일, 아기 성별, 거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현주는 어머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12명의 여자를 속였어요. 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 종업원. 다 가난한 여자들이었어요. 민기용 회장이나 다른 부자들이 성폭행하면 강현주가 아기를 빼앗아서 부잣집에 팔았어요. 한 명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말수는 경악했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12명이나? 그럼 그 여자들도 나처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증거가 있어요. 은행 계좌 내역, 녹음 파일, 병원 기록, 입양 서류. 저는 5년 동안 이 증거들을 모았어요. 밤마다 강현주의 서재에 들어가서 서류를 복사했어요.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말수는 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진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이제 널 지킬게. 서진도 말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빠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오빠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 그날 밤 민태섭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일이었습니다. 형제 도덕성 검증 프로젝트.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민태섭은 5년 전부터 은밀하게 박말순의 세 자식을 조사해 왔습니다. 우연히 박말순이 자신의 생모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기용 회장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발견한 문장이었습니다. 1987년 7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말할 수 없다. 그 여자는 이미 떠났다. 박말순, 미안하다. 아이는 내가 키울 것이다. 민태섭은 그 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신이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 7월에 민기용 회장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를 찾았습니다. 박말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세 자식을 찾았습니다. 장도은, 장미연, 장철수. 민태섭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생모를 빼앗은 그 집안의 자식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돈을 주면 어떻게 행동할까? 위기가 오면 어머니를 지킬까? 아니면 외면할까? 민태섭은 익명으로 돈을 빌려주고 가짜 위기를 만들고 효도를 시험했습니다. 5년 동안요. 냉혹하게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장도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장도은에게 익명으로 300만 원 긴급 후원 제안. 조건 없음. 어머니 병원비 명목. 결과 거절. 세금 공제 가능한 요양원 후원으로 대체. 어머니에게 직접 지원 없음. 이유 체면과 이미지 관리 우선. 회사 동료들에게 효자 이미지 구축. 2021년 7월 장미연에게 200만 원 긴급 지원 제안. 어머니 병원비 명목. 결과 거절. 대신 어머니를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활용 시도. 수익 창출 우선. 어머니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 시도. 가난한 엄마 스토리로 팔로워 확보 계획. 2022년 11월 장철수에게 500만 원 익명 지원. 어머니 생활비 명목. 결과 수령. 전액 도박으로 탕진. 사흘 만에 탕진. 일주일 만에 추가 지원 요청. 어머니에게 거짓말. 친구한테 빌렸다고 거짓말. 민태섭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구나. 민태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민태섭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이 일을 시작했을까? 아니면 복수를 위해서였을까?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한 나도 강연주와 다를 게 뭐가 있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민태섭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태섭은 서진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말해도 되는데.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태섭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태섭은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민태섭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서진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긴 얘기가 될 겁니다. 민태섭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산부인과 기록이었습니다. 회장님,
1987년 7월 15일. 이 날짜 기억하세요? 민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일이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민태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진이 출생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오전 3시 42분에 남자아이, 오전 4시 17분에 여자아이. 저예요. 민태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그럼 너는?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전 회장님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친어머니세요. 서진이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민태섭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민태섭을 바라봤습니다. 태섭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태섭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엄마는 강현주야. 아버지는 민기홍 회장이고. 서진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감정서였습니다. 회장님과 박말순 어머님.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강현주. 친자 확률 0%입니다. 민태섭은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99.99%, 0%. 그럼 강현주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강현주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민기용 회장의 친아들인 회장님을 빼앗아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녀의 딸로 키웠고요. 민태섭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제 어머니세요? 말순은 다가가 민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너를 낳았어. 38회 전에.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민태섭은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8회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1시간 후 민태섭은 진정했습니다. 서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민태섭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럼 강현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강현주가 다 계획한 거예요. 어머님을 속이고 아기를 빼앗고 우릴 갈라놓은 거예요. 민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현주. 그 여자가. 서진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고백할 게 있어요. 전 5년 전부터 회장님을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민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진이 형제 도덕성 검증 프로젝트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태섭의 파일과 똑같은 파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머님의 세 자식을 시험한 거, 익명으로 돈을 빌려주고 가짜 위기를 만들고 효도를 시험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민태섭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에요. 회장님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민태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순이 민태섭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섭아, 엄마는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시험은 이제 그만. 민태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전 너무 잔인했어요. 사람을 시험하다니. 저도 강현주와 다를 게 없었어요.
말순이 민태섭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달라. 넌 착한 아이야. 상처받아서 그런 거야. 이제 괜찮아. 그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알았어요. 서진이 전화를 끊고 민태섭을 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장철수 씨가 사고를 당했대요.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무슨 일이야? 서진이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차에 치였대요. 시장 골목에서. 지금 응급실이래요.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장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가 깁스되어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장도은과 장미연도 와 있었습니다. 말순이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어디 많이 다쳤어? 철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다리 골절이래. 수술해야 한대.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다리 골절이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장도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800만 원이요? 지금 당장은 좀. 장미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지금 대출 때문에. 그때 민태섭이 나섰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모두가 민태섭을 봤습니다. 장도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요? 왜요? 민태섭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아들이니까요. 장도은과 장미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민태섭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박말순 어머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복 형제입니다. 장도은과 장미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태섭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38회 전의 일, 쌍둥이 출산, 강현주의 음모, 모든 것을요. 장도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우리 형이라는 거예요? 민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을 형제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태섭이 형제 도덕성 검증 프로젝트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시험했습니다. 익명으로 돈을 빌려주고 가짜 위기를 만들고 여러분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민태섭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도은 씨, 300만 원 긴급 후원을 거절하고 세금 공제 가능한 요양원 후원을 선택했죠. 어머니보다 체면이 중요했죠. 도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미연 씨, 200만 원 긴급 지원을 거절하고 어머니를 콘텐츠로 팔려고 했죠. 어머니의 가난을 돈벌이로 삼으려 했죠.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철수 씨, 500만 원을 받아서 사흘 만에 도박으로 탕진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했죠.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태섭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만큼 잔인했습니다. 말순이 나섰습니다. 그만해, 태섭아. 이제 그만하자. 다들 잘못했어. 엄마도 잘못했고, 너희도 잘못했고, 태섭이도 잘못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형사였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장철수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말순이 나섰습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나이 든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장철수 씨가 당한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검은색 승용차가 고의로 장철수 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금전 문제나 다툼이 있었습니까? 철수가 침대에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협박했어요. 돈 안 갚으면 다치게 하겠다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됩니까? 2천만 원 정도요.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차량이 장철수 씨를 향해 가속했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마치 죽이려던 게 아니라 다치게만 하려던 것처럼요. 서진이 나섰습니다. 형사님, 혹시 차량 번호 확인하셨습니까? 나이든 형사가 수첩을 봤습니다. 네, 렌터카였습니다. 빌린 사람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추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태섭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도 민태섭을 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주. 형사들이 떠나고 말수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해. 나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말순이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넌 엄마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장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형님, 정말 저희를 5년 동안 시험하신 거예요? 민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장도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체면만 생각했어요. 엄마 생각은 안 했어요. 말순이 새 자식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너희를 믿어. 그날 저녁 민태섭과 서진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민태섭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강현주가 한 거야? 철수를 친차 말이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해요. 강현주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보낸 거예요. 민태섭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강현주를 무너뜨려야 해. 서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이제 검찰에 고발하면 돼요. 민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자. 고발장 작성하고. 그때 민태섭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태섭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섭아, 엄마야. 민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강현주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박말순을 만났지? 그 여자가 내 진짜 엄마라는 것도 알았고? 민태섭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알았어. 당신이 뭘 했는지도. 강현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건데? 고발할 거야? 증거가 있어? 서진이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민태섭이 말했습니다. 증거 다 있어. 비자금, 신생아 매매, 폭행. 다 있어. 강현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섭아, 내가 날 고발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게 돼. 너는 민 씨가 아니야. 넌 박말순의 자식이야. 내 호적, 내 재산, 내 지위. 다 거짓이야. 법적으로 너는 사기꾼이 돼. 민태섭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현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민기홍도 성폭행범이 되는 거야.
죽은 사람한테 성폭행범 딱지 붙이고 싶어? 내 아버지 명예에 먹칠하고 싶어? 민태섭은 손이 떨렸습니다. 강현주가 비웃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날 고발하면 너도 끝이야. 회사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 박말순한테 돈 좀 주고. 그럼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태섭은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 강현주 말이 맞아. 내가 강현주를 고발하면 나도 끝이야. 호적 사기, 재산 사기, 다 문제가 돼. 서진이 민태섭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강현주가 한 짓을 그냥 덮으시는 거예요? 민태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 안 해.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겠어.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서진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민태섭이 일어났습니다. 강현주를 직접 만나야겠어. 협상을 해야겠어. 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협상요? 무슨 협상을요? 민태섭이 설명했습니다. 강현주가 모든 걸 인정하고 자진해서 은퇴하면 나는 고발하지 않는 거야. 대신 어머님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강현주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오히려 회장님을 해칠 거예요. 민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민태섭은 강현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38회 전 말순이 일했던 그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금빛 계단, 샹들리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강현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왔구나, 태섭아. 앉아. 민태섭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협상하러 왔어. 강현주가 웃었습니다. 협상? 재미있네. 무슨 협상? 민태섭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인정하고 은퇴해. 그럼 나는 고발 안 해. 대신 박말순 어머님께 보상금 100억 원을 지급해. 그리고 다시는 어머님과 서진 앞에 나타나지 마. 강현주가 서류를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거절이야. 민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강현주가 일어나 민태섭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섭아, 넌 내가 키웠어. 내가 널 민태섭으로 만들었어. 넌 나한테 빚진 거야. 박말순? 그 여자는 널 낳기만 했어. 키운 건 나야. 민태섭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은 날 이용한 거야. 후계자가 필요해서. 강현주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용했어. 그런데 뭐, 넌 덕분에 재벌이 됐잖아. 좋은 교육 받았잖아. 감사해야지. 민태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강현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괴물? 그래, 나는 괴물이야. 하지만 넌 그 괴물이 키운 자식이야. 너도 나랑 똑같아. 5년 동안 사람들 시험한 거. 그것도 괴물짓 아니야? 민태섭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현주가 다가와 민태섭의 어깨를 쳤습니다. 집에 가. 그리고 박말순한테 돈 좀 줘. 조용히 살게. 그럼 다들 행복해. 민태섭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절대 안 돼. 당신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강현주가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무너져. 각오해. 민태섭이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납치됐어요.
민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민태섭은 차를 몰며 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납치당했어? 언제? 정확히 말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1시간 전이에요. 어머님이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가셨는데 갑자기 검은색 밴이 나타나서 어머님을 강제로 태우고 사라졌대요.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민태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민태섭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현주야. 강현주가 한 거야. 분명히. 민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강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음에서 강현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벌써 생각 바뀌었어? 빠르네. 민태섭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디 뒀어? 당장 풀어줘. 당장. 강현주가 비웃었습니다.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박말순? 걱정 마. 안전해. 아직은. 밥도 먹였고 물도 줬어. 착한 아들이라면 엄마 걱정되지? 민태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 정말. 강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섭아, 내 말 잘 들어. 오늘 밤 12시까지 모든 증거 파일을 내게 넘겨. 원본, 복사본, 백업 파일 전부. 그럼 박말순을 풀어줄게. 멀쩡하게. 안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알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민태섭은 핸들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젠장, 젠장, 젠장. 민태섭은 다시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 경찰에 신고했어? 네, 했어요. 하지만 강현주가 워낙 권력이 있어서 경찰도 함부로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민태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진, 회사로 와. 지금 당장. 작전을 짜야 해. 1시간 후 민태섭과 서진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장도은과 장미연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장도은이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엄마가 납치당했어요? 진짜예요? 민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현주가 한 거야. 증거 파일을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어. 오늘 밤 12시까지. 장미연이 울먹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럼 넘겨줘요.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증거 따위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요. 민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겨주면 끝이야. 강현주는 증거를 없애고 어머니를 해칠 거야. 그 여자는 믿을 수 없어. 절대로. 서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추적해봤어요. 어머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마지막 신호는 경기도 외곽 폐공장 근처에서 끊어졌어요. 여기요. 서진이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태섭이 지도를 봤습니다. 여기. 강현주 회사 소유 부동산이야. 10년 전에 공장으로 쓰던 곳이고 지금은 폐쇄됐어. 장도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요. 지금 당장 가서 엄마 구해요. 경찰 부르고. 민태섭이 장도은을 말렸습니다. 안 돼. 위험해.
강현주가 사람을 배치해놨을 거야. 함부로 갔다간 어머니만 다쳐. 서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계획이 있어요. 가짜 파일을 만들어서 강현주에게 넘기는 척하고 그 사이에 경찰을 불러요. 강현주가 납치와 협박 현장에서 잡히면 확실해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민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가짜 파일 만들어. 최대한 진짜처럼. 밤 11시 폐공장 앞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비췄습니다. 민태섭이 내렸습니다.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강현주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혼자 왔나? 민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파일 다 가져왔어. 어머니는 어디 있어? 남자가 공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있어. 들어와. 천천히. 민태섭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렸습니다. 바닥에는 녹슨 기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의자에 말순이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민태섭이 달려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덩치가 컸습니다. 강현주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증거 먼저 확인하자. 태섭아, 내가 날 속일 수도 있잖아. 민태섭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켰습니다. 부팅 소리가 울렸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장부 신생아 매매 기록, 녹음 파일. 모두 가짜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강현주가 천천히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습니다. 복사본은? 백업은? 민태섭이 말했습니다. 다 지웠어. 이게 마지막이야. 믿어줘. 강현주가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30%. 그때 민태섭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경찰 5분 후 도착. 민태섭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주,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랬어? 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어? 왜 우리를 갈라놨어? 강현주가 비웃었습니다. 파일 복사를 계속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지. 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 자궁에 문제가 있었어. 그럼 버림받는 거야. 재벌가에서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후계자가 필요했어. 민태섭이 물었습니다. 그럼 서진이는? 왜 서진이를 하녀로 키웠어? 같이 키울 수도 있었잖아. 강현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자애는 필요 없었어. 후계자는 아들이면 충분해. 하지만 증인이 될까봐 곁에 뒀지. 평생 입 막으면서. 그게 더 안전했어. 민태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넌 정말 괴물이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경찰차들이 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검찰입니다. 강현주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감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현주는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새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현주야. 변호사 불러.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현주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태섭은 말순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입에 테이프를 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말순이 민태섭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태섭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흘 후 민태섭은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주가 구속됐고 언론은 연일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재벌가의 신생아 매매 스캔들.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장도은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 장도은이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태섭이 물었습니다. 뭔데? 장도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사실 강현주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일주일 전에요. 민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장도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현주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형님을 배신하면 회사 부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연봉 2배, 스톡 옵션까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흔들렸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민태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장도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5년 동안 형님이 우릴 시험한 것도 생각났고요. 그래서 경찰에 제보했어요. 강현주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덕분에 경찰이 강현주를 주시하고 있었고 엄마 납치 사건 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요. 민태섭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제보를? 장도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죄송해요. 흔들렸던 거 자체가 죄송해요. 민태섭은 장도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도은이 울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제대로 살게요. 민태섭이 장도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흔들렸어도 결국 제대로 선택한 거잖아. 그걸로 충분해. 한 달 후 검찰 조사실. 말수는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38회 전의 일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성폭행, 강제 출산, 아기 강탈.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박말순 씨는 민태섭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호적 사기 혐의에 대해서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기용 회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호적을 조작한 건 강현주입니다. 제 아들은 몰랐습니다. 평생 속았어요.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태섭 씨는 5년 전부터 자신의 출생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호적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모든 걸 잃을까봐. 회사도, 이름도, 정체성도. 그게 죄입니까? 살고 싶어서 침묵한 게 죄입니까? 검사님도 같은 처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검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주일 후 검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태섭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므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대신 호적을 정정하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민태섭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민기용 회장과 박말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강현주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 경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투표했습니다. 찬성 7표, 반대 3표. 민태섭은 계속 대표이사로 남게 됐습니다. 민태섭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석 달 후 강현주의 최종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현주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당당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현주는 수십 년간 약자를 착취하고 신생아를 매매하고 친자식처럼 키운 자녀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며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감금, 협박, 폭행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강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가며 강현주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말순을 봤습니다. 박말순, 내가 이겼구나.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이긴 사람 없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당신도, 저도, 제 아이들도. 강현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교도관에게 끌려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모든 자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태섭, 서진, 도훈, 미연, 철수. 5 자식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말순이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다들 힘들게 키웠어. 사랑도 제대로 못 줬어. 돈만 쫓아다녔어.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민태섭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찾아주셔서, 지켜주셔서 평생 갚을게요. 서진도 말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장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체면만 차리고 효도는 안 하고. 이제 제대로 할게요. 장미연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를 돈벌이로 생각한 거. 이제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장철수가 목발을 옆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제대로 살게. 빚 다 갚고 일 구하고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 말순은 5 자식을 한 명 한 명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석 달 후 개소식. 간판에 큼직하게 적혔습니다. 말순의 집, 피보다 따뜻한 곳. 커다란 리본이 현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기자들,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태섭이 리본을 자르려다 말순의 손등 위에 가만히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같이 자르실래요?
한 단어가 공기 중에 떨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늦게 와도 괜찮다. 돌아오면 그게 기특한 거다. 두 사람이 함께 가위를 잡았습니다. 리본이 끊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햇살이 현관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오래 묵은 어둠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말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도는 가격표가 아니더라. 손에 쥔 봉투보다 붙잡은 손이 더 따뜻하더라. 돈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하루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더라. 이 집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배고프신 분, 외로우신 분, 쉴 곳 필요하신 분. 여긴 집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났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말수는 5자식과 함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민태섭이 어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훈, 미연, 철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자식과 말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살자. 함께. 민태섭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네, 엄마. 평생 함께 할게요. 서진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평생요. 도훈, 미연, 철수도 함께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5자식이 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듣는 그 자리마다, 사는 그 동네마다 복이 머물길 빈다. 그리고 혹시 길을 잃었다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여긴 집이다. 영원한 집이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말순의 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희망,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말순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듣고 있는 그곳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복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